이제 제조를 하지 않고 계속 쭉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 고객만 타겟을 잡고 이분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저는 그 페르소나를 많이 이용하는데 경쟁사에서 수거하지 않는 특별한 그런 포인트들을 캐치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성공한 모든 브랜드들은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다운솔입니다. 여러분, 보건산업 중에 가장 폐업률이 높은 분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만 봐도 2012년에는 4천여 건에 불과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3만여 건으로 한 7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 중요한 거는 3만여 건 중에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이제 실적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실적 신고를 한 거는 36%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화장품 판매업을 10명이 냈으면 그 중에 3명밖에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제조업체까지 다 컨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왜 이렇게 제조를 그만둘까? 아니면 또 이제 제조를 하지 않고 계속 쭉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화장품에 뚜렷한 전략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내가 SNS 같이 콘텐츠를 뭐 잘 만든다 아니면 잘 올린다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분들이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타깃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제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제조를 기획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브랜드 중심으로 만들 거냐, 제품 중심으로 만들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브랜드 스토리를 정할 때는 철학, 스토리, 뭐 단상자, 패키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고 브랜드를 계획하는 방법이 바로 이 브랜드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접근하는 브랜드가 파파리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딸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 이렇게 스토리를 소비자분들에게 좀 각인시켜서 좀 성장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브랜드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나는 이런 스토리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사업을 왜 하는지, 또는 이제 어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 건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품 중심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한 가지의 상품을 가지고 이제 소거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뭐 주름 크림을 만들겠다 하면 요 주름 크림이 아니라 여기 눈가 주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름, 아니면 뭐 팔자 주름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타겟팅해서 만들고, 미백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얼굴을 바르면 전부 다 하얘지는 그런 게 아니라 착색 크림 같이 뭐 팔꿈치에 있는 착색 크림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크서클 전용으로 만든 그런 미백 크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브랜드 중심, 제품 중심 둘 다 한 케이스는 올리브영에 보면 있듯이 라운드랩 아시죠? 요 라운드랩에 그 라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독도 라인이 있는데, 여기 뭐 독도 토너로도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 브랜드 제품 중에 요 라인을 가지고 이제 브랜드까지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누아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면 어성수 77 그런 제품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성수 77 같은 이런 제품들 라인업을 통해서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법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각각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아직 초반이라면 요 제품 중심으로 좀 만들어서 이제 그 브랜드 쪽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도 좀 성장하고 브랜드도 성장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저희가 맨 처음에 사격을 할 때 기본적인 자세들은 이제 취하고 바로 사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좀 왼쪽으로 옮겨서 조정을 해서 다시 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뭐 서서 준비도 하고 누워서도 준비도 하고 뭐 앉아서도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조정해봤자 쏘지 않는 이상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산업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해봤다고 해도 브랜드나 제품의 컨셉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고 디벨롭하는 과정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망하지 않는 화장품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타겟이 아니라 이제 원 타겟을 노려야 되는데, 화장품 시장이 큰 이유 중 하나는 뭐 연령별, 성별, 피부 타입별로 모두 다 이제 경우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고객만
타겟을 잡고 이분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저희가 욕심부려가지고 1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저희 제품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 브랜드 인지도 있는 저 큰 기업 걸 살 거니까 저희는 이렇게 타겟팅을 좀 더 좁혀가지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 제품을 타겟팅할 때는 저는 그 페르소나를 많이 이용하는데, 페르소나가 가면이거든요. 페르소나 설정하는 방법에는 내 제품을 구매할 타겟이나 소비 패턴이나 행동 패턴들을 쭉 적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그 소비자가 어느 방향에서 구매를 할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이용해서 소구점이 있을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별성이거든요. 지금 시가성분이 유명하다고 해서 시가성분으로 된 어떤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경쟁사에서 수거하지 않는 특별한 그런 포인트들을 캐치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그 경쟁사가 시가성분이다 이러면 저는 시가성분을 조금 더 높게, 다른 성분을 더 좋게 만들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사실 성분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경쟁사보다 조금 더 좋게 하면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수거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와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로 트래픽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성분들만 넣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성분들만 계속 넣는다고 물건이 잘 판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점을 줄 수 있는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분과 성분을 합쳐서 새로운 성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가 성분의 제품이 있으면 일반 정제수가 아니라 병풀수를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가 있으면 더 좋은 제품이 된다, 이렇게 새로운 성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품의 제형을 바꾸는 거예요. 제품을 제형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가 주름 크림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 주름 크림의 시가 성분이 엄청 유명하다 하면 똑같이 하면 제 제품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밤 형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눈가 전용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사용할 확률이 높겠죠. 대표적인 게 이게 가이밤이 약간 그렇게 나온 케이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의 용기나 텍스처 같은 거를 변경하는 방법인데, 제품의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가공을 하다 보면 MOQ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품 제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3번보다는 1번, 2번 위주로 좀 소구점을 파면서 조금 더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관성이거든요. 성공한 모든 브랜드들은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자연주의적 비건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성분은 당연히 비건이 들어가는데 이제 패키징이나 부자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소비자분들이 이질감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비건의 자연주의를 컨셉으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다 가정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뾱뾱이를 엄청 많이 싸요. 그렇게 했을 때 제품을 소비자분이 받았을 때 이거를 이제 폐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를. 근데 이런 부자재 같은 걸 폐기하는 거랑 비건이랑 약간 좀 안 맞고, 심지어 요즘에는 부자재 재질도 다 자연 친화적인 걸로 바꾸고, 택배 보내는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조차도 이미 그 재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이미 브랜드 컨셉을 전부 다 맞추는 그런 식으로 일관성을 주는 그런 느낌이 필요해요. 저희가 만약에 20대 관련된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들은 주름 관련되고 하면 타겟은 40, 50대쯤 되겠죠? 그러면 감성 있는 제품을 40, 50대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쁘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닌데 이미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타겟하고도 일관성이 맞추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내가 주름 관련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면은 이제 판매가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올리브영에 입점하려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름 관련된 거는 40, 50대들이 올리브영에 와서 구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이나 아니면 입소문이나 다른 데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여기랑 이제 통일성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통일성을 맞춘 데가, 저는 생각나는 게 지금 헉슬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제품 용기, 상세 페이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이렇게 다 일관성을 맞추고 있어요. 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라로슈포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온천수랑 피부과 이렇게 합친 브랜드로 이제 용기만 보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를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할 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고, 이제 브랜드를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개선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입장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잡는다기보다는 먼저 쏴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저도 계속 성장하고 브랜드도 좀 더 튼튼한 입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길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추가로 저희는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매 상품 이제 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손편지를 쓰거든요.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원고를 보내고 출력해 와서 그거를 그냥 택배 박스에 넣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편지 봉투가 또 있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다 일일이 보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내는 게 시간이나 그런 게 아깝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희 타겟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편지지를 드렸을 때 고객 감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재구매를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조금 고객 감동을 위해서 조금 더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단순 문자를 보낼 때 이제 제품이 결제되고 배송되고 그리고 잘 받아보셨냐 이런 문자들까지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고객들이 좀 더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망하지 않는 법 3가지, 원타겟, 그 다음에 차별성, 일관성에 대해 다뤄봤고요. 제품을 기획하는 데에는 이제 제품 중심으로 할 거냐 브랜드 중심으로 할 거냐, 근데 이 중에서 초보자라면 제품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쪽으로 이제 사업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만둔다는 컨텐츠를 말씀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무조건 된다, 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화장품을 더 잘 판매할 수 있는 1인 기업가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것 같은데 계속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